마켓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이재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 명확하게 잡히고 있습니까? 예, 일단 최근 시장을 좀 살펴보게 되면 전고점하고 240주 이평선이 위치한 자리에서 저항을 받은 그런 상황이죠. 자,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연준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두터운 저항선을 바로 뚫는다는 거, 그리고 대세 상승을 논한다는 거, 이런 거는 약간 시기상조였던 부분이었죠. 그리고 또 2,500에 근접하면서 높아진 밸류에이션도 시장 조정의 한 원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2,500포인트에 가까워지면서 정확히 2,497포인트를 찍었죠. 이 저항의 강도를 실감한 그런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이 시간을 통해서 2,500에 가까워질수록 조정의 가능성은 커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진행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이번 주에 22평선이 강하게 이렇게 좀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주 내 20일하고 60일 이동평균선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22평선은 좀 주가가 하락을 할 때, 그럴 때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20일 이평선과 240일 이평선에서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월 달에 외국인들 수급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강한 수급이 들어왔었죠. 1월 달에 어제 한 4천억대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 달에 외국인들은 누적해서 6조 3천억을 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이후에 3일간 2조 5,545억을 순 매수했는데요. 자, 요거는 중화권 증시의 휴장으로 우리 시장에 집중이 된, 매수세가 집중이 된 그런 원인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이 부분 역시 지난주에 좀 짚어드렸었던 부분인데, 연휴 이후에는 이 외국인들 매수세가 조금 주춤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중화권 증시가 개장을 하면서 시장이 분산됐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급을 한번 이렇게 표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게 되면요. 자, 코스피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 좋았던 이유는 수급적인 요인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 표를 보시게 되면 지금 작년에 외국인들이 조 단위로 이렇게 매수를 한 게 7월 달, 8월 달이 있었죠. 그리고 10월 달, 11월 달이 있었습니다. 첫 달에는 옆으로 쭉 가셔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을 보게 되면 7월 달에는 외국인들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를 했었죠. 근데 8월 달에는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10월달, 11월달도 마찬가지인 모습이 나와요. 10월달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3조 3천억을 매수를 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히려 2,500억을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11월 달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1월 달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데요.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6조 3천억 이상을 순매수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1,700억 정도 순매수로 잡히는데요. 요거 최근 들어서 어제도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그래서 요게 순매수로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는 순매도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과거에 외국인들의 행태로 이렇게 보게 된다라면 2월 달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서로도 외국인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런 부분들이 1월 달 시장보다 2월 달 시장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나을 것이다라는, 좀 더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은 저항입니다. 일단 코스피가 전고점 240주 이평선에 위치한 자리에서 저항이 있고 2,500선에서 지금 저항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해 주셨는데요. 연준의 입장 변화 없이 이 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월 FOMC에서
과연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의 앞으로의 방향성과 또 속도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간밤에는 또 미국 의회에서 서한을 보내면서 연준을 압박했습니다. FOMC 금리 인상 당장 중단하라 이런 내용이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연준 내부에 미치는 영향도 한번 체크를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의 최근의 패턴을 분석해 주시면서 다음 달에 코스닥의 매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인 시장 동향, 미국장을 포함해서 국내 파생 시장까지 전체적인 움직임 보면서 아직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시장에서 어떤 힌트가 나오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일단 미국 시장 S&P부터 먼저 보게 되면요. S&P 500도 마찬가지 전 고점, 그러니까 뭐 한 4,100포인트 근처 정도였겠죠. 자, 이쪽에서 짧은 조정을 마치고 오늘 아침에 끝난 시장은 다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뭐 전고점 4,100포인트라는 이 가격을 만약에 여기에 저항을 극복한다라면 뭐 4,200포인트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파월 의장의 발언하고 실적이 이 S&P 500의 저항선 돌파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 상황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코스피 시장은 2,400에서 2,450에서 2,500은 강한 저항선이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좀 드렸었는데 이 가격은 전고점하고 242평선이 겹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지수가 좀 올라오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내용들 뭐 이런 것들도 이 고점에서 저항하고 맞물리면서 좀 비교적 이틀 동안 큰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난주에는 네 가지 보조 지표가 좀 이 시장의 조정 가능성을 암시했던 그런 모습이었죠. 자, 보시게 되면 처음에 제가 보조 지표를 잘 안 보는데 가끔 가다가 필요할 때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요. 가장 위에 ADR 지표를 보게 되면 이게 120을 넘어가면서 과열 국면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후반 정도에. 그리고 또 RSI 지수도 마찬가지죠. RSI도 마찬가지로 이게 70 이상이 되게 되면 과열 국면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마찬가지 70을 넘으면서 과열 징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투자 심리선은 벌써 좀 한참 전에 과열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또 고점에 대한 판단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스토캐스틱 지수, 스토캐스틱도 있는데 이 스토캐스틱은 다른 부분들은 잘 맞질 않아요. 근데 고점에서 다이버전스가 나왔을 때 그때는 주가가 좀 올라가더라도 그 좀 크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조정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지난주에 시장의 조정을 좀 암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뭐 이 보조지표 쪽은 과열되는 그런 징후는 조금 해소는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항선 돌파는 숙제로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파생시장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최근에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는 아주 그냥 뭐 단타 치느라고 굉장히 신난 것 같습니다. 자, 장 초반에 갖고 있던 포지션들, 이런 것들을 장 후반에는 거의 정리하고 넘어가는 그런 패턴이었어요. 자,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3시 30분 이후에는 이 수급의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그 전까지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마이너스 1,000억 정도를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물 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3시 30분부터 시작해갖고 종가 그러니까 3시 45분이죠. 이때까지 1,992억으로 순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즉 현물 시장 끝나고 난 다음에 3,000억 정도의 외국인들 순매수가 유입됐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지금 방향성에 대한 배팅은 좀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주에 월요일, 화요일 강한 조정이 있었는데 요거는 옵션 시장에서도 징후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표가 제가 좀 정리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하고 미결제 약정 증강까지만 보여드렸었는데요. 풋콜레이쇼라는 걸 보여드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여드리지 않았었는데 지난주 후반에 여기서도 좀 징후가 있었죠. 자,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해갖고 이 풋콜레이쇼가 금액 기준으로
60대로 떨어졌죠. 풋콜레이쇼라는 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콜옵션하고 풋옵션의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 요걸 갖고 비교를 한 건데요. 100이라면 콜과 풋의 거래 대금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100보다 높으면 풋의 거래 대금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00보다 낮으면 콜옵션의 거래 대금이 많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54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거는 시장이 콜옵션에 대한 거래 대금이 월등히 많다라는 얘기니까 시장은 좀 과열되는 그런 국면이었다라는 거 여기 포콜레이쇼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후반에 옵션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저 콜옵션 매도가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시장의 조정 가능성 이런 것들을 암시해 줬던 부분들인데요. 자, 지금 뭐 외국인들은 어제도 작지만 뭐 한 4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장중에는 이 부분이 50억을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이 급격하게 아래로 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자, 만기가 다음 주 정도로 이렇게 다음 주 목요일로 다가온 만큼 장중에 외국인들 이 콜매도 포지션 이 부분에 대한 수급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 주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풋콜레이쇼 100을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군요. 100 위는 풋장, 100 아래는 콜장입니다. 외국인 이렇게 1월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 6조 원 넘게 사들였지만 선물시장에서 단타를 하게 되면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2450에서 2500선 저항은 딱 부담을 느끼면서 함락이 됐습니다. 그 밑으로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또 실적, 미국장에서도 역시 저항을 돌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봤습니다. 자, 중요 이슈들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과 영향력들 짚어볼까요? 예, 먼저 중국이 좀 보복 정책을 또 취한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한국인 여행객에 대해서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계속 지속했습니다. 일본은 업무 재개를 한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또 어제 나온 부분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공항에서 PCR 검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나라에 통보를 했는데요. 양성 판정 시에는 자택이나 뭐 숙소 같은 데서 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뭐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뭐 계속해서 조금 이렇게 방역을 강화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성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자,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코로나 상황 봐서 일단 2월 말까지 정해놓긴 했는데 그 이전에도 뭐 비자 발급 재개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은 세계 경제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세계 경제 성장률은 2.7%에서 2.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도 마찬가지 1%에서 1.4%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4.4%에서 5.2% 상향 조정을 했는데 유독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하향 조정을 했어요. 2%에서 1.7% 정도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자, 뭐 이 수치는 지금 뭐 하향 조정은 했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전망한 주요 기관들 성장 전망치하고 비슷한 상황이고요. 또 이게 어제 밤에 나온 게 아니라 어제 우리나라 장중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큰 충격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일정은 내일 새벽에 발표된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결과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0.25% 인상이 압도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1월 시장 상승으로 인해서 이 파월 의장은 좀 매파 발언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자, 근원 PC가 지금 저 0.3%로 전월 대비해서 0.3%가 상승했는데요. 요런 거는 파월 의장의 좀 매파 발언의 명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12월 달에도 굉장히 좀 파월은 매파적인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시장의 영향력은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저녁에 만약에 이 매파 발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그런 충격은 없을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적 발표 시즌이 됐죠. 이번 주에 S&P 500 기업의 약 35% 정도의 기업이 발표를 합니다. 지난주에만 23% 정도 발표를 했으니까 이번 주에 발표를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요일 날 애플과 아마존,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애플은 3년 만에 전년 동기 비해서 실적이 처음으로 감소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비해서 2% 정도, EPS는 7% 정도가 감소할 걸로 전망되고 있고요. 아마존은 전년 동기 비해서 매출은 6% 정도, EPS는 9%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파벳도 있는데 이 알파벳의 예상 EPS는 마이너스 6% 정도로 전 2분기 연속해서 하락할 걸로 전망됩니다. 자, 실적 부분들이 발표가 되는 시즌인데요. 지금 미국 시장 쪽에서 이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안 좋은 실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실적 충격은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 발언 가능성 그리고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그래도 시장의 이전과 같은 충격은 제한적이고 단기적일 것이다라고 보셨는데 그러면 시장의 하락 같은 경우도 지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 놓치지 말아야 할 마켓 시그널 중소형주 위주로 매매 이어나가 볼까요? 전략 주시죠. 예, 지난주에 수급 변화 가능성을 말씀드리면서 이 중소형주 쪽으로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초에 그런 모습이 그대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코스닥 시장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코스피 시장과는 달리 이 120일 이평선에서 지지력이 양호한 지지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앞서서 말씀드린 이유로 당분간 코스닥 시장이 좀 유리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 또 대형주보다는 실적 호전 중소형주를 좀 발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인데요.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AI 섹터가 굉장히 핫한 그런 모습이죠. 이쪽에서 좀 저평가된 중소형주를 좀 찾아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만큼 올라간 종목들을 쫓아가는 거는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좀 자제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자, 여기서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AI 시장은 필연적으로 네트워크 인프라의 증가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로 링네트 같은 종목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이 링네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시가총액이 745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 매력도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금 국민의힘 대표 경선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심심찮게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그분하고 여기 링네트 대표님이 대학 동기입니다. 또 안철수 의원의 부인께서 이 링네트에 이사로 재직한 그런 이력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멈추지 않는 AI 테마죠. 정말 이런 테마는 단기 과열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가격 부담을 줄이고 들어갈 수 있는지도 언제 진입할지도 올해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테마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AI 관련주로 그 네트워크 인프라 증가 수혜주 링네트를 꼽아 주셨습니다. 안철수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